2023년 9월 6일 개막한 안양연화, 안양의 아름답고 찬란한 시간은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1973년 안양시 승격 이후 대표적인 공업도시에서 찬란한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한 안양시의 50년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안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근현대 유물과 근현대 자료,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안양의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발전해간 현대 스마트 도시 안양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군흥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64년 작품으로 내폭 병풍의 12마리의 독수리를 먹의 농담과 색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커다란 독수리들의 역동적인 날갯짓이 돋보입니다. 독수리는 안양의 시조로 안양시 승격 50주년 기념 슬로건인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과 함께 안양시민의 기상과 안양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작품 오른쪽 아래에는 갑진하일 운보라고 적혀 있어 화백의 51세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군흥도 속 독수리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출한 미디어 작품이 같이 선보입니다. 자유롭게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안양시의 기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총 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양의 행정구역 변화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안양 시민들의 일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부 안양 변화의 시간은 1914년 시흥군에서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되는 과정과 1980년대 이후 평촌 신도시 개발로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대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양은 시로 승격되면서 관양동, 석수동을 포함한 12개 동을 개편하였으며 1992년에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1958년 발간된 경기 부흥 총람은 시 승격 이전 시흥군에 속해 있었던 안양읍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안양읍사무소와 안양초등학교 등 1950년대 안양 소재의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6년 제작된 한국교통개황조감도에서는 교통의 요지로서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안양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양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 당시에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안양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작된 조선철도선로약도에는 안양역을 지나는 경부선의 모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행정구역의 변화로 인해 안양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화관, 경찰서 등과 함께 1963년 안양교도소가 개소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고암 이응로 화백의 미공개 유물인 오리가 함께 전시됩니다. 오리는 이응로가 안양교도소에서 그린 작품으로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쓰러져 있는 오리의 모습에 권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1973년 안양시 승격 전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까지 안양은 서울시의 일부로 새롭게 편입될 예정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70년 발간된 새서울 도로번지 도시계획 약도 하단부에는 부천군, 광주군과 함께 서울시 편입 예정지로 표시된 안양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라 안양은 시로 승격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되었습니다. 시 승격이 이루어진 1973년 신편 안양 도시기본계획도에는 현재의 만안구와 동안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만안구청 자리에 위치하였던 옛 안양시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3면 영상과 구술 체록에서는 현재의 안양 유원지와 충분 후의 전경을 살펴보고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옛 안양의 모습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 승격과 동시에 시민헌장과 시기, 시목 등 안양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선정하는 과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시민헌장과 시기, 시목,
시조 등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양시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시민헌장, 시기, 시목, 기타 서류에는 당시 제출받은 시민들의 원고와 선정 과정이 기재된 공문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 승격을 통해 지역의 빠른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의 문제 또한 대두되었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1988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양시는 1987년 하반기부터 평촌 지역에 150만 평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1988년을 기점으로 분당, 산본, 일산 등과 더불어 1기 신도시로 평촌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발 반대 시위 등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신도시 개발은 진행되었고 1992년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발행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에는 아파트의 분양을 광고하는 지면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쇼핑타워, 백화점, 도서관, 공원 등 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 신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2부 안양, 성장의 시간에서는 안양 지역 전통산업에서 시작하여 산업의 발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양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으로 특히 과수 재배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배와 밤, 복숭아 등이 유명하였고 특히 대표 특산물이었던 포도는 대규모 농장들을 통해 재배되었습니다. 1905년 안양역이 개통됨에 따라 조선직물주식회사, 금성방직주식회사 등 다양한 공장들이 설립되게 되었고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대한전선, 현대양행 등 중공업 또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평촌 스마트 스퀘어를 기반으로 IT 기반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대표 특산물 포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 근방에서 최상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안양의 포도는 활발하게 재배되었습니다. 27만 평의 포도밭이 석수동과 안양유원지 등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공장과 주택들이 건설됨에 따라 포도 재배 면적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으나 안양시는 안양포도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묵포도도는 조선 후기 제작된 민화 병풍으로 탐스러운 포도와 포도넝쿨 속 숨어있는 다람쥐의 익살스러운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당시 제작된 묵포도도의 구도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붓의 갈필법을 활용해 다람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는 전통 회화에서 사군자와 더불어 문인화로 즐겨 그려진 소재입니다. 많은 포도알이 맺힌 특징 때문에 다산과 풍요, 장수를 상징했으며 같이 그려진 다람쥐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징 때문에 부귀와 자손번창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람쥐가 포도나무 사이를 뛰어노는 미디어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72년 발행된 안양군포 토지 이용 현황도에는 안양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 복숭아 등의 농작물 종류와 재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수농장은 석수동을 비롯하여 현재 만안구청이 위치한 시가지 내에도 자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당시 현재 동안구 지역은 농지로서 평촌 신도시 개발 이전의 토지 이용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제강점기부터 안양은 대규모의 과수농장이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안양 지역 과수원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서울 안양 간 기차 왕복 운임료를 할인해 주었는데 이는 타 지역 방문객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1940년에 세워진 안양풀장 임시역사의 설립으로 안양유원지 근처 과수농장의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포도와 더불어 밤 역시 대표적인 안양의 특산품으로서 1930년대 당시 각 신문사에서 주최한 밤줍기 대회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안양 지역의 공업화 과정은 한국의 공업화 발달 특성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1930년대 섬유공장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1960에서 197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며
1970년대 이후에는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었습니다. 조선직물 주식회사, 제일방직 등 초기 안양 공장들은 공업 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으로는 환율 적용과 생산 공장의 난립으로 인해 방직 공장을 통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1976년에는 서울시가 공예업소를 전면 교외로 이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서울 근교인 안양으로 수많은 공장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 환율 하락과 섬유 수입 규제가 강화되자 섬유 산업의 하락세가 진행되었고 평촌 신도시의 개발과 맞물려 공장의 철수와 아파트 단지 조성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안양 지역은 1970년까지 국가경제정책이 중화공업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성전선과 대한전선을 필두로 많은 생산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IT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평촌에 조성된 스마트 스퀘어에는 2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방송업, 출판업, 프로그래밍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의 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부 안양 일상의 시간에서는 안양 시민의 일상과 더불어 안양의 영화산업과 안양 유원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안양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으며 안양은 서울 근교의 유원지, 휴식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안양역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탐승단을 모집하거나 안양 유원지 수영대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양 최대 규모의 영화 촬영소를 안양에 건립하였고 한국 최초의 안양영화예술학교를 개교하여 영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안양박물관, 김중업 건축박물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안양춤축제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 확장해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안양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비치되었습니다. 안양국민학교 졸업앨범과 안양공업고등학교 졸업장, 안양공업전문학교 축제 페넌트 등이 전시되며 1960년대 당시의 경기도 도민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국민학교 학생이 작성한 그림일기 속 안양유원지를 통해 휴게 공간으로서의 안양유원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양영화촬영소는 한국의 할리우드를 지향하며 석수동 일대의 수도영화 주식회사에서 건립을 추진한 대규모 영화촬영소입니다. 수도영화 주식회사에서 시작한 영화촬영소는 한국 최초로 베스타라마 렌즈를 사용하여 영화를 촬영하는 등 당시 한국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운영난을 겪게 되었고 1959년 파산하여 신필름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신필름은 1966년 안양영화촬영소의 운영권을 맡아 시설을 수리하였고 같은 해 3월 한국 최초 안양영화예술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영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학교는 2000년 안양예술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한 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부의 중심에는 안양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영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사기는 당시 안양 지역 근로자들에게 영화를 무료 제공하였던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사용하던 영사기입니다. 또한 영사기의 앞면에는 1960년에서 1970년 당시 안양영화촬영소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소의 기공식 모습과 당시 촬영소 내부 스튜디오 모습 등 생생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양영화 제작 주식회사와 안양영화예술학교에서 제작된 영화 대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문화원에서 소장 중인 교장선생 상경기 대본집은 검열본으로서 당시 영화 제작 전 검열이 진행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안양유원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안양풀장, 즉 천연수영장으로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안양풀장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3층으로 구분하였고 어른과 아이들의 공간을 나누어 운영한 근대식의 수영장이었습니다. 해마다 안양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해마다 안양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였고
안양 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여름에는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안양 유원지를 방문하여 안양 풀장역을 임시로 설치하였습니다. 1969년에는 교통부에서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977년 안양 대홍수로 인해 안양 유원지의 시설은 크게 피해를 입었고 무분별한 개발과 여가 생활의 변화 등으로 쇠락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안양시는 안양 유원지 주변 대규모 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운영과 2014년 김중업 건축박물관 개관, 2017년 안양박물관 재개관 등 오늘날 안양시민의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양 유원지는 지금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옛 안양에 대한 신문 기사를 패러디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신문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어떠셨나요? 안양시 승격 50주년 기념 기획전시 안양연화, 안양의 아름답고 찬란한 시간은 안양의 행정구역 변화와 산업의 성장,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통해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현재 안양을 기록하는 전시입니다. 한국 근현대사가 그러하듯 안양 역시 근대화를 겪으며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안양시 승격 이후 그 변화 양상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시승격 이후 격동의 시절을 겪었던 안양 사람들의 소소하지만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안양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